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진 타키언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조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주 전에 예, 예. 인화의 LG인데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소송의 기원은 이때부터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소송이라는 게 뭐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유가 있었을 예, 거예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짐은 이제 2007년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부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광모 회장이 원래 아들이 있었거든요. 원모 씨라고 있었는데 원모 씨가 이제 19의 나이로 이제 죽고 그래서 광모 씨를 갖다가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양을 했다는 얘기는 승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차기 LG그룹의 총수는 이제 구광모다라고 이제 가문에서 이제 정한 거죠. 이제 뭐 좀 더 정확히 만약에 좁혀본다면 그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께서 광모를 이제 차기 LG그룹의 총수로 앉히자. 네.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광모를 이제 그 아들을 입정을 해라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구광모를 우리 차기 LG그룹의 회장입니다라고 박수 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지분을 갖다 넘겨줘야 되는데 지분을 넘겨줘야 되니까 단순하게 이제 LG그룹의 전체 그 경영권은 주 LG를 누가 경영할 수 있냐, 누가 그렇지. 최대주주냐가 이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LG그룹은 사실은 이제 자손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씨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분들이 LG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꾸준하게 이분들이 그 구광모 당신 상무였죠. 상무에게 이제 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전해주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광모 상무의 생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그러니까 그 구본무 그 회장의 이제 첫째 동생이죠. 네. 구본능 그 희성그룹 회장의 LG 지분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있다가 이게 다 공시에서 나온 걸 저희가 AI로 집계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네. 꾸준히 나오다가 여기 보시면은 2013년부터 15년을 기점으로 지분이 확 줄어듭니다. 네네. 줄어든 거는 당연히 이제 그 구광모 상무한테 이제 지분을 갖다가 넘겨준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구본능 그 희성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구광모 상무 구광모 회장의 고모에 해당하는 이제 구미정 씨, 구헌미 씨 등도 이제 똑같이 지분 추이를 보시면 동일하게 지분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구헌미 씨도 지분이 있다가 2016년 그 정확하게 구광모 그 상무가 회장으로 이제 자리 잡는 그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지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당연히 구광모 그 상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정확히 그 시점부터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2주 전에 방송했던,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구본무 회장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LG 지분을 갖다가 구광모 그 회장에게 증여를 하는데 그렇죠. 그것과 무관한 이제 LG그룹 전체가 이제 구광모 그 상무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는 것을 공시로 그래프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하하. 왜냐면 한두 분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 복잡해서 저 그래프를 봐야 마트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매매가 일어났던 예, 시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방금 나온 걸 예. 봤을 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통정 매매를 문제 삼은 거고 예, 예. 법원으로 넘어갔더니 통정 매매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LG그룹 사주 여기 판결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떠돌던 루머가 검찰에서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시장에서는 LG그룹이 너무 그 자손이 많고 많은 분들이 LG 주식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당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LG그룹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이름만 빌려준 것이다. 라는 이제 루머가 있었는데 그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구자경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주 일가 전체 주식수를 일정 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LG라는 게 상장사이기 때문에 예. 사주 일가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걸 갖다가 주식 전체 총수를 갖다가 보유 주식 총수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기소를 하면서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정매매 글쎄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장사인데 상장사라는 거는 일반인들에게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룹에서
이걸 컨트롤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 구자경 명예회장께서 물러났는데도 사주 일가의 주식 총수까지 제어를 했다. 예, 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실제로는 많이 그 관여를 하고 계셨다는 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정확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구자경 명예회장이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시고 내가 충분히 경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아들이 구본무 사장이 이제 회장이 된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물러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주식 거래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구자경 명예회장이 관여했다. 그러면 그룹 경영에 관여한 게 맞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 얻게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주 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재산 처분권이 없었다라는 점에서도 좀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LG그룹의 이제 설명 무엇이냐면 네. 구자경 명예회장이 관여한 것은 맞다. 그 지침은 있었다. 지침은 있었지만 통정 매매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한 게 LG그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그러면 14분이나 해당하는 분들이 주식을 갖다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에 넘겨주는 것을 갖다가 다 구자경 명예회장 지침을 내렸는데 그걸 왜 그 자신의 임의로 개인적인 권리로 이제 매매했다고 볼 수 없느냐라는 것에서 LG그룹의 입장은 뭐냐면 그분들이 다 LG그룹의 가풍을 받아서 누가 이제 총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주식을 넘겨준 것이지 뭐 구자경 명예회장이 이걸 갖다가 너는 지금 이 시점에 누구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지침한 건 아니다라는 게 LG그룹의 입장이고요. 근데 네. 어쨌든 판결문에는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런 시장에서 그런 루머가 있고요. 그래서 짚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통정 매매 말고 뭐 혹시 그 과정에서 또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도 있었을까요? 예, 그 통정 매매로 이렇게 검찰이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한 건 무엇이냐면은 통정 매매 근거 제시한 건 뭐냐면 LG그룹에 이제 관련된 직원들이 사주의 일가의 전화로 지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몇 주를 언제 팔겠다는 걸 전화로도 했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판결 그래서 그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했는데 근데 정작 판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를 했고 거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어떤 걸 인정하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LG그룹의 그 직원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었다. 사주 일가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이제 그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공인인증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럼 공인인증서가 없었으니까 거래를 했다는 것을 사법부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죄로 이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것만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법부의 모순으로 보이는데 뭐냐면은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전화로 지시해서 거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근데 정작 야 너네 LG 직원들이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거래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판결문에 이게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지적할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시장 내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세가 덜 됐다는 예, 예. 이거 그래서 이 과세를 국세청에서는 때렸는데 예, 예. 경쟁 매매로 이뤄진 거라서 추가 세금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졌다면서 이 제기가. 예, 이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좀 이렇게 시장 보편적에서 어긋나는데 뭐냐면 사법부의 판단이 이게 통정 매매가 아니라고 한 근거는 네네. 뭐냐면 그렇게 거래를 했어도 주가 조작이 아니다. 그 당시 LG의 전체적인 그 주가를 보면은 사주들이 그렇게 거래를 했어도 주가가 왜곡되지 않았다. 그래서 통정 매매가 아니라는 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시장의 전문가에게 여쭤봤을 때 네. 아니 그게 왜 통정 매매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령 주가 조작이 없었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상장했다는 것은 임의로 그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 주식을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제한해 놓고 내가 이 주식을 갖다 내놓았으니까 이 내놓은 주식을 누가 살 수 있도록 했다면 통정 매매가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재벌의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참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 예, 예.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해도 사실은 그분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예.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했고. 그게 LG그룹의 입장이고요. LG그룹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주식을 내놨는데 그 주식을 갖다가
다른 B라는 분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 일을 약간 이제 석연치 않아 하는 예, 거고 어쨌건 법원의 판결은 좀 그렇죠. 났으니까 예, 예. 이제 끝난 일이긴 한데 예, 예. 자본시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시각이 일부 있다. 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LG가의 주식 거래에 관한 이야기 조진 타키온 뉴스 대표님과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